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엄청 긴 피레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나오고 나서 얘가 지금 무상증자로 끌어올린 건데 요런 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통분모가 잡히는 게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지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최근에 확률적으로 이런 봉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이미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상증자를 호재로 인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악재로 인식을 많이 한다. 뭐 물론 유상증자 안에서도 삼자배정 같은 경우에는 삼자배정식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큰 비코재로 인식을 해가지고 점상 랠리를 막 보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100개 중에 9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악재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로 인식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왜 호재로 인식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지금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매매에 필요한 것들만 살펴본다라고 봤었을 때 그냥 무상증자는 호재다, 유상증자는 악재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실전을 통해서 배우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선 무상증자가 나와서 호재로 인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권리락은 뭐냐? 말 그대로 권리가 락이 걸리는 날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권리락이 걸렸죠. 15일 날. 여기서 권리락이라고 지금 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권리가 말 그대로 락이 걸린다. 여기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들만 이 증자분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부터는 권리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락을 걸렸으니까. 락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어간 사람들은 추가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는 거고 이전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권리락이 걸리고 나서 점상으로 쫘라락 보내버리고 오늘도 갭상승 띄워놓고 지금 쭉 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선 호재로 인식을 했으니까 올라가기는 한 건데 보통 무상 증자도 어찌되었든 증자를 한 거기는 하지만 이 기업 자체의 기본적인 게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게 있으면은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판 게 주식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주식 수를 더 늘린다라고 해도 이 전체 크기의 파이가 얘 가치 자체가 다 늘어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물론 주가가 좀 더 싸 보일 수 있고 거래량이 활발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얘가 엄청난 가치가 올라갔거나 크기가 커졌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무상증자는 일시적인 파동으로 끌어올려 놓고 다시 원상태로 이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는 날, 권리락은 이미 됐고 며칠 뒤에 이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겠죠. 이날까지 다시 원상복구를 원래 가격으로 해놓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파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재기는 하지만 이런 공시에 의한 호재들은 될 수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빨리 먹고 파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의한 호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무상증자 자체도 뉴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어디서 뭔가 엮여가지고 테마군으로 형성이 돼서 얘가 뭐 그냥 예시예요. 뭐 그냥 전기차 테마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기차로 엮여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만 공시는 이미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와버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공시에 의한 파동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짧게 끊어먹는 게 더 낫고 이슈적인 부분들 뉴스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만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지금 무상증자라는 공시로 인해서 이슈가 받아서 올라가게 된 거지만 아무래도 무상증자 특성상 지금 당장
뭐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수밖에 바뀌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날까지 다시 조정세를 꺾으면서 원래 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밑에 계신 분들이 욕심이 좀 더 나더라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좀 나왔죠. 이 피레침이 뽑히면서.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가격이 한참 뜬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연속으로 더 보낼 수 있는데 올라갔을 때 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떨어졌을 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짧게 커트하고 좀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보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저는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뭐시기냐 피코그램 이런 애들도 다 무상증자 파동이란 말이에요. 권리락 갈겨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점상 딱 하죠. 여기서 지금 봉이 이게 하나 떠지잖아요. 긴 음봉이 하나 터지면 물론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올라갔을 때 보통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하지만 무상증자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쭉 무상증자 이 진행이 되는 날까지 원상복구를 다시 가격을 시켜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파동이 유행인 것처럼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말고 또 그것도 있죠. 공구우먼 이런 애들.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무상증자로 권리락 딱 걸리고 나서 점점점 올려놓고 긴 음봉이 하나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보통 같으면 제가 이제 그 자주 설명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갭매우기. 물론 갭매우기가 유효한데 보통은 여기까지 매우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상증자 같은 이런 공시파동은 얘기가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방식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걸 기대하다가는 굉장히 긴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얘도 지금 7월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그림은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만큼 나왔으면은 빨리 털고 나온 다음에 다음 것들 돌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G2파워, 이 공구문이랑 같이 움직였죠.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파동을 올리면 다 이런 식입니다. 요즘 보면 무상증자 딱 권리락 걸렸죠. 갭상승 점상 올려놓고 여기도 갭상승 올려놓고 긴 음봉이 탁 떠버립니다. 여기서 긴 음봉이 탁 떠버려요. 그러면은 이 파동은 이번 무상증자 파동으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의. 물론 여기서 기가 막히게 더 강하게 말아 올리는 경우들도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시계 못 가고 얘는 어차피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원래 자리로 회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번 파동은 그냥 끊어먹는 게 훨씬 낫다. 진짜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확률적으로 다시 원상태 왔다가 자리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챙겨 먹고 원상태 오면 또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저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네. 그래서 얘도 지금 긴 음봉이 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막 양봉으로 탁 말아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없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다가 뭐 여기까지 다시 왔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 소리가 듣기 싫겠지만은 저도 뭐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짧게 커트하고 차라리 떨어지면 다시 보면 되죠. 어차피 무상증자 파동으로 올라갔다 떨어진 애들은 자리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튀어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앞전에 3개의 종목들 보여드렸죠. 그래서 차라리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수익도 다시 내면 되니까 오히려 지금 잠깐 급하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은 좀 덜어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좀 더 크게 먹는 전략이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전에 있었던 지금 매물 구간이 딱 걸리는데 갭도 비워져 있고 이런 것들은 살짝 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 큰 그림 만들고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뭐 정말 내가 시간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점으로 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자리 자체가 엄청 별로는 아니에요. 좀 떨어지고 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하락흐름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떨어졌다가 여기서 밑에서 자리만 다시 잡아서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윗값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이런 것들은 관심 있으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좀 다시 세워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보이기도 하고 하도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무상증자 파동이 약간 기업들 진짜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1년 내내 지금 이러고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공통분모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만 좀 잘 주의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잘 하셔서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오늘 들어가지만 않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수익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우선 지금 당장 수익 자체는 뭐 물론 권리락이 생겨가지고 밑에 계신 분들이 어차피 지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기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갔던 폭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의 수익권은 우선 여기에 가진 보유 수량에 대해서는 나왔다라고 보여서 이 정도면 충분히 챙겨놓고 나머지 다음 그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산타 분석을 좀 해봤고, 정확하게 말해서 스튜디오 산타라기보다는 무상증자 파동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뭐 영상 속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